반갑습니다. 검호TV입니다. 장대비가 내리는 장마 기간에 명품 검단 신도시의 신고가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청약도 강남, 서울은 광풍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수백 대 일, 아니 수만 명이 청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신고가가 나오듯이 이제 청약 광풍이 이제 신고가 이 양 트랙에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검단 신도시, 이제 주변으로 웅크린 에너지가 폭발합니다. 우선 중요한 건 신고가입니다. 그전 최고가를 보고도 그 미래 가치에 대한 더 큰 비용을 지불한다는 것, 그것은 가치에 대한 투자이고, 하락장에서 급매가 급급매를 부르듯 반등 상승에서는 신고가가 그 위의 신고가를 부르면서 상단을 올려갑니다. 101 넥스트 컴플렉스 주변으로 훈풍이 돌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량에 대한 중요성은 정말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한두 건의 거래는 착시 현상이나 어떻게 올라간 금액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비슷한 가격대의 상단의 거래가 꾸준히 나오면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시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미린이 상단을 7억 6천에서 잠시 소강 상태에 있지만 8억을 향해서 에너지가 응축되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주변에 있는 아래에 있는 가격대의 단지들, 그리고 같이 상단을 만들어가는 푸르지오와 금호가 같이 7억 5천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선두그룹이 나가든 아니면 뒤에 있는 남쪽의 파라곤을 비롯한 6억대의 가격대들이 더욱더 상단을 올릴 듯, 이것은 이제는 양쪽에서 같이 움직이는 가격대이다. 즉 아래에서의 신고가는 7억을 넘어가는 것이고 위에서의 신고가는 8억을 향해 가는 것의 차이일 뿐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난 글에서 30평 전후의 평형대가 신고가가 나올 것이라고, 그 사이가 좀 가격이 싸다, 34평 대비라고 했는데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 남쪽에서는 이제 올해가 비과세 진입 기간입니다. 즉 이제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지금 지난 단지도 있지만 신고가가 꾸준히 나올 것입니다. 아마 1000에서 3000 사이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북쪽의 우미린 역시 상단을 높여가고는 있지만 그 가격대를 향해서 푸르지오와 금호, 그리고 호반도 7억 초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의 모습은 어디일까요? 바로 중대형 평형대의 반격입니다. 검단 내의 25평도 신고가가 우미린과 모아엘가 그쪽 라인에서 25평대의 라인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5억 중반을 가고 있고 평당가는 신고가입니다. 즉 이건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중대형의 반격이 나옵니다. 달리 말해서 34평, 예를 들어 우미, 푸르지오, 금호는 7억 3천에서 7억 6천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옵니다. 그리고 그게 실거래가 찍혔습니다. 하지만 98 타입, 104 타입, 이런 중대형 평형은 아직 정확한 가격을 가늠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비과세 첫 구간에서는 가격이 없죠. 매수자가 받아주는 가격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예미지나 대방 더일 같은 경우는 아직 몇 평은 몇 억이다 라는 가격대가 없습니다. 즉 푸르지오처럼 푸르지오도 베뉴처럼 9억에 수렴하는 가격대가 아직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싼 매물도 있고 그게 급급매인지 급매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지금 검단 내의 갈아타기나 실거주로 중대형 35평에서 40평대 초반을 찾아서 간다면 정말 가성비 좋은 가격대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35평 이상 38평, 39평에서 신고가가 나왔지만 7억 초반은 매우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형성이 정확히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 초기 구간에 선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푸르지오도 베뉴 역시도 그랬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 매물대는 두텁진 않지만 이 가격을 받아들일 수 있는 8억에서 9억대의 매수세는 사실은 아직은 조금 두텁진 않습니다. 또한 새낀 매물들은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훨씬 일반적인 매물보다 쌉니다. 따라서 이런 매물도 공략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자, 이제 호반도 7억 거래가 2건 이상 나오면서 파라곤 센트럴의 7억 추격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조금 더 앞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DSR 2단계. 이제 9월 전이 7월에 시작됐던 것이 9월로 연기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의 저금리, 3% 초반의 금리를 매력적으로 느끼면서 또 정책 대출이 있죠. 신규 매수를 위한 신생아 특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대출 증가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고 은행도 대출 줄이기를 하기 위한 이제 조금씩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조정되거나 오르기 전 정부의 대출 증가를 막기 위한 어떤 대책이나 시그널이 나오기 전 매수하려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대출은 미리 선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잡아놓고 나중에 잔금을 치르는 수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검단의 7월과 8월은 여름철 비수기에 해당이 될 수는 있으나 그래도 간간히 9월에 대출 DSR 2단계를 앞두고 매수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한은과 미국은 금리 인하를 올해 1회 이상 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였고 또 트럼프가 최근에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식시장과 시장 상황은 변동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금리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단기 저점을 찍었고 0.25% 인하를 한다 해도 지금보다 더 싸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정책 대출보다도 현재 시중금리가 2%대까지 나온다는 것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인식이 고금리라는 인식이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하단으로 내려왔구나 라고 느끼면 그 수요가 증가될 것이고 당연히 은행과 정부는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남쪽과 북쪽의 비과세 단지 여기에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 중대형 단지 포함입니다. 자, 어느새 4개월 뒤면은 풍경채 1차 102역 신검단 중앙역이 이제 다가옵니다. 거기 있는 단지들 뭐 풍경채, 힐스테이트, 우미린 정말 매수세가 늘고 있습니다. 전세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미린 금호 호반에 비해서 전세가 조금 싸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거기에 대한 매수세가 그렇게 두텁다라고 보여지긴 힘들고 우미린 같은 경우만 해도 4억 초반의 전세가 소화되고 있고 매물이 부족한 시장입니다. 하지만 중대형 같은 경우는 4.5억 이상을 부르기 때문에 그렇게 매수가 바로바로 체결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고분양가, 분양가 상승, 공사비 상승, 인건비 상승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결국 파주 운정의 사전 청약이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라고 해서 조금 비싸다, 검단도 조금 비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장안카이브 유보라는 청약 훈풍이었습니다. 이 모든 양극화는 이제 공사비는 폭등할 수밖에 없고 이제 분양가는 어느 정도 안전마진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가격대로 진입하였다. 즉 사전 청약보단 빨리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잡는 것이 청약에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분양은 싼 게 메리트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하지만 이제는 싼 게 없다면 현재 입주해서 비과세 구간이나 아니면 3, 4년차 중에서 신축급의 가성비 좋은 분양된 단지를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오히려 입지가 좋다면 신축보다도 더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새것이 좋고 쏠림이 심해지고 서울 지방 양극화가 심해지는 사이 상급지 신축 역세권에 대한 트렌드는 계속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매매가로 비교할 수는 없죠. 분양가에는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들어갑니다. 중도금, 옵션, 발코니 확장, 따라서 기축이 시세 대비 쌀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 분양가랑 비교하는 착시 효과를 하는 실수를 나타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7월에 5호선의 발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1, 102 역사 출구를 열심히 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공정률을 본다면 25년 6월 완공될 검단 신도시의 인천 지하철. 그렇습니다. 이제 가시권에 들어온 검단 신도시는 앞으로 한 발 더 크게 뛰어갈 것입니다. 검단 아테라 자이가 7월 분양을 하면서 그 흥행을 지속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아요, 구독,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검호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